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 2555차 비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캐나다 관계자들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이륙하였다. 이번 비행은 KF-21 외 실전 배치를 위한 중요한 검증 과정 중 하나로 특히 캐나다가 KF-21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캐나다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기존의 미국산 F-35 전투기 도입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KF-21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는 F-35의 높은 유지비와 도입 지연 문제 때문이며 KF-21 이 비용 대비 성능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KF-21 외 공중급유 및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 검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캐나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캐나다는 현재 노후화된 CF-18 호넷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세대 전투기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알래스카 인근에서 중국 군용기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캐나다 공군은 신속한 전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방위력을 갖추기 위해 KF-21과 같은 다목적 전투기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KF-21은 최신 AESA 레이더를 장착하여 우수한 탐지 및 추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텔스 성능을 개선하여 적의 방공망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정밀 유도 무기 등의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성능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유럽, 동남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KF-21의 양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 공군은 2026년까지 40여 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까지 120대 이상을 추가로 생산하여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운용할 예정이다. 이번 캐나다 참관 비행을 계기로 KF-21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춘 전투기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험 비행에서는 공중급유, 장거리 작전 수행, 정밀 타격 등의 요소가 검증되었으며 캐나다 측 관계자들은 KF-21의 성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F-35 전투기의 높은 운영 비용과 유지보수 문제를 고려할 때 KF-21이 보다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 공군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KF-21의 이번 성과는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한국 방산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캐나다와 한국 간의 방산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KF-21이 캐나다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 마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인가? 베일벗은 북한 첫 조기 경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첫 공중조기 경보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2023년부터 위성사진과 전문가 분석을 통해 북한이 공중조기 경보기를 개발 중이라는 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 이 기체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조기 경보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첫 조기 경보기, 무엇이길래? 공중조기 경보란 공중조기 경보기는 상공에서 레이더를 통해 적의 항공기, 선박, 미사일을 탐지하고 그 정보를 지휘부나 전투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적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는 하늘의 눈이라고 할 수 있죠. 지상 레이더는 지구의 곡면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기지만 공중조기 경보기는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북한의 조기 경보기. 어떻게 생겼나? 북한의 조기 경보기는 러시아, 구소련에서 만든 IL-76 수송기를 개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기체 위에 동그란 덮개가 부착된 모습이 확인되었는데요. 이 레이돔은 레이더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레이돔 위에 그려진 정삼각형 디자인이 눈에 띄며 이는 러시아나 중국의 조기 경보기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으로 분석됩니다. 러시아 기술 지원. 가능성은 왜 러시아 기술 지원이 의심되나?
북한이 자체적으로 조기경보기를 개발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조기경보기는 대형 위상 배열 레이더, 실시간 데이터 처리 컴퓨터, 그리고 이를 항공기에 통합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으로는 이를 독자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외부 지원은 어디서 왔을까요? 의심의 눈초리는 러시아로 향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적 연결고리. 북한은 과거 소련 시절부터 군사적 협력을 이어왔으며 IL-76 수송기도 러시아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유사한 기종. 러시아는 IL-76을 개조한 A-50 조기경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탐지 범위가 최대 470km로 한반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죠. 최근 북러 밀착, 2023년부터 북러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서 기술 지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순안공항에서 조기경보기 개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러시아 화물기가 머무른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술 지원 가능성은 일각에서는 중국의 기술 지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중국 역시 IL-76을 개조한 KJ500 조기경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 조기경보기의 레이돔 디자인과 구조가 중국 기종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러시아 지원 가능성이 더 높게 평가됩니다. 북한이 조기경보기를 개발하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열악한 공중 정찰 능력을 보완하고 감시 자산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조기경보기는 맵팩을 켜는 것과 비슷합니다. 적의 위치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전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죠. 특히 북한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평양 방호 강화. 조기경보기를 통해 평양 상공에서 휴전선 근처와 남해 전역의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순항미사일 탐지. 한미연합군의 순항미사일은 저공 비행으로 북한 지상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노리지만 조기경보기가 이를 탐지하면 순항미사일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탐지 범위는 어느 정도?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 추정해보면 북한의 조기경보기는 인도 공군의 A-502I 초기형 성능, 탐지 범위 약 450km를 갖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황해도 상공에서 한국 공중전력을 대부분 감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만약 러시아의 신형 A-506 관련 기술, CML-2AESA 레이더, 탐지 범위 650km를 제공받았다면 그 위협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조기경보기를 실전 배치하더라도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운용 능력 부족, 조기경보기는 전투기의 호위, 공중급유 능력 등 충분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현재 공군력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적 완성도, 공개된 사진에서는 조기경보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가 명확히 식별되지 않아 아직 기술적 완성도가 낮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외부 의존도,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필수적이라면 국제 제재나 러시아의 입장 변화에 따라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조기경보기가 실전 배치될 경우 한미연합군은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자전 능력 강화, 조기경보기의 레이더를 교란하거나 무력화하는 전자전 기술 개발, 정찰 자산 활용. 한미는 이미 2737 조기경보기와 정찰기를 통해 북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정교화해야 합니다. 순항미사일 대안 마련. 북한의 탐지 능력 강화에 대비해 스텔스 기술이나 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북한 조기경보기. 정말로 위협적일까? 여러분, 북한의 조기경보기가 한반도 안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만약 북한이 러시아의 첨단 기술을 받아 탐지 범위 650km 의 조기경보기를 실전 배치한다면 이는 단순히 북한의 방어 능력 강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미연합군의 작전 계획에도 큰 변화가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기술적 한계와 운용 능력 부족을 고려할 때 아직은 제한적인 위협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